안녕하세요. 황태한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틱과 관련되어서입니다. 마침 최근 이와 관련되어서 유아인 씨와 관련된 기사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유아인, 마약틱 이런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관찰했었던 부분도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틱이 생기는지 그 원인인 약물,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흔하게 많이 복용하는 감기약, 콧물약, 알레르기약, 이제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데요. 이약이 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오남용을 줄여달라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틱은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입술을 삐쭉삐쭉 내밀기도 하고요. 코를 찡긋찡긋 거린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 한다든지, 팔다리 이렇게 으쓱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꾸 목소리를 가다듬거나, 기침,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소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틱 증상이라고 합니다. 틱이란 갑작스럽고 빠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근육의 수축으로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음성 증상으로 몸의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사 방송이 있으니까 유아인 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 제가 해왔던 방식으로 겁없이 부딪히는 것, 용기라고 할 수도 없고 무기라고 할 수도 없고 말하는 것을 던져보는.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어차피 유튜브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기사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제가 최근에 경험했었던 일입니다.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외식을 할 일이 있었었는데요. 마침 옆 테이블이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족이 외식을 했듯이 그 옆 테이블도 이렇게 좀 대가족,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부모님 말고도 아마 삼촌으로 보이시는 분, 그리고 이제 조부모로 이렇게 좀 대가족이 다 같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아이가 계속 눈을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를 테이블이 좀 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자주 진료보는 질환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 깜빡이 증상 때문에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안과라든지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에서 최근 4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었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 진료를 받았던 곳이 안과였는지 안과에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료본 안과에서는 아이가 난시도 있고 이제 안구 건조증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눈을 깜빡일 수 있다고, 이제 난시 교정용 안경을 처방받았다든지, 그리고 인공 눈물도 계속 식사하는 도중에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그 삼촌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이 어머님에게 왜 그러면 안과에서 이렇게 진료받은 것처럼 난시 때문에 그렇고 안구 건조증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그 이후로 안경도 착용하고 지금도 계속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데도 왜 더 심해진 것 같냐고 이제 아이 어머님께 물었더니 어머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아이가 난시도 있고 안구 건조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틱 증상 때문에 아이가 계속 너무 심각하게 심하게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걱정 정도로 눈 깜빡이는 게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틱이 왜 생기는지 정보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의학 정보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이제 어쨌든 틱은 뇌의 신경회로 기능 이상 때문에 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빨간색 밑줄 쳐놨는데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요인이라는 그 뜻인데요. 다양한 약물 사용.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약물이라는 게 정말 유아인 씨 같은 이제 의심되는 마약이 아니더라도 저는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감기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콧물약, 알레르기약엔 항히스타민제. 왜? 이 약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어린 애기들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꽤 오랫동안 많이 복용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읽은 책 음마의사 야옹 선생의 초록 처방전에서도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만 빨간색 밑줄 쳐놨었는데요. 감기약을 먹으면 졸린 이유가 항히스타민제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항히스타민제는 내 세포에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 2세 전 아이들한테는 감기약으로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꼭 저 책이 아니더라도 의학 전공서적이라든지 CDC, FDA 이런 전 세계 의학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절대 어린 아이들에게 함부로 감기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처방전이 제 환자였었는데요. 보다시피 망년생이니까 돌전아이죠. 그 아이도 똑같이 감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받았더니 저렇게 여러 약물들을 처방받았는데 당연히 그 안에는 이렇게 항히스타민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감기약 안 먹는 찰스, 감기약 먹는 철수. 그러니까 외국 아이는 감기약을 안 먹는데 우리나라의 철수는 감기약을 먹는다. 이 제목으로 10년 전에 나온 기사이고요. 근데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기사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어차피 저 제목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검색하셔서 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일부 내용만 우선 같이 보면, 대한민국은 감기공화국이다. 1년에 병원을 찾는 감기 환자 수는 약 2억 명이고 병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감기 환자라고 한다. 그리고 그 아래 조금 더 보면 EBS 다큐 감기 1, 2부를 보면 한국 병원 7곳과 4개국,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병원에서의 실제 감기 증상이 없는 모의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 비교 실험을 했다. 그리고 그 아래 좀 더 보도록 하면 4개국,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드린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감기 치료 지원금을 연간, 매년입니다. 이때까지 총 누적된 게 아니라 매년 2조 5천억 원. 그럼 암치료 지원금이 연간 1조 6천억이니까 암치료 지원금보다 감기치료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매년 지출되고 있다, 그 뜻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영국, 독일, 네덜란드 어디에서도 이렇게 감기 치료에 지원금을 쓰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거의 2조가 넘는 돈이 쓰이고 있고요. 쓰면서 온 국민들에게 독성 물질에 가까운 주사제와 약을 처방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모두 같은 책으로 공부해서 면허증을 받은 한국과 4개국 의사들의 처방이 어찌 그리 다른지 한국의 의사와 병원들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의사와 병원의 주장대로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야 한다고 전 국민을 호도해온 당국과 언론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 라고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정말 꼭 한번 다 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항히스탐제와 이렇게 경련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학전공서적에서도 소개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 드리면, 최근 항히스탐제와 경련의 관련성이 많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뇌 안에서는 경련을 억제하는 신경천단 물질로 작용한다.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히스타민은 물질을 억제하는 항히스탐제는 뇌 내에서의 히스타민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경련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의학전공 서적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 알려진 항히스타민제의 지르땡의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인터넷에 저 약물 이름만, 제품명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오픈된 정보이고요. 그럼 거기서도 어쨌든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 이런 항히스탐제 부작용으로 틱 장애라든지 경련, 그리고 진전 떨림, 근육 긴장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미 부작용의 기록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 이제 정부 기관의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라는 그 내용이고요. 거기서도 이제 항콜레스테롤 약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종합감기약인, 콧물약인, 가려움증약인, 항히스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 주의사항 제가 빨간색 밑줄 쳐놓고 별표까지 해놨는데요. 거기서도 주의사항에 얘기하고 있는 게 과량, 장기간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어린 애기들도 꽤 오랫동안 장기간 과량 복용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약은 틱 장애 유발 외에도 당연히 뇌를 포함해 신체 여러 장기에 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안구 건조증, 이제 눈물을 말리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안압을 상승시키면서 녹내장도 유발할 수 있고요. 변비라든지 인지장애, 그리고 심하면 인지장애 오래된 경우 이제 치매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깜빡깜빡한 이런 성망이라든지, 아니면 소변주류, 그러니까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서 계속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증상 너무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아이들 대부분 보면 그 전까지 계속 감기하고 오래 먹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중이염이라든지 축농증,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미 다 밝혀져 있으니까요. 그럼 이 약이 콧물을 치료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콧물을 말리는 겁니다. 콧물만 말리는 게 아니라 눈물이라든지 침, 그러니까 내 몸에서 분비되는 이런 점액들은 다 말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도 말립니다. 뇌신경전달 물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항히스탐제와 관련돼서 안전성이라든지 부작용 관련된 글들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많이 인터넷 의학 뉴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항히스탐제는 임신부 및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안정성이 확립돼 있지 않다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었던 앞에서 대다수의 항히스탐제는 뭐 임신부 및 6세 미만에 대한 소아에 대한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틱은 뇌신경회로 기능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약물이 당연히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약물이 꼭 마약 같은 정말 일반인들이 복용하지 않는 약물이 아니라 일반인 너무 흔하게 복용하는 감기약, 콧물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감기든 콧물이든 비염 때문에 항히스탐제를 자주 복용했었다며, 그리고 틱으로 보일 수 있는 뭐 눈을 자주 깜빡인다든지 뭐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든지 뭐 손이든 뭐 몸에 어떤 부위를 계속 불필요하게 많이 본인 의지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보인다면 가까운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항히스탐제 복용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거기 사진에 보이는 약 한방 건강보험용이라고 적힌 게 결국 이렇게 감기에 보험이 적용되는 요즘에 실험약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탕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이런 실험약들도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감기 증상으로 그 전까지 이런 콧물약을 자주 복용했었다면 한의원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